두 분이 선택한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일까요? 장마감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키워드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수한 영업이익과 외인의 러브콜, 이쪽은 수급을, 이쪽은 실적을 본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오히려 오늘 좀 빠지고 있어요. 아. 빠지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럴 때 좀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영업이익을 보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인의 러브콜이면은 그 이유가 있나요?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소차 이슈도 있고 네. 또 이제 실적 이슈가 있습니다. 수급도 좋고. 알겠습니다. 다 좋다는 말인데요. 그럼 저희 키워드 네. 종목으로 바꿔볼게요. 오늘 마감에 이정목 대표님은 일진홀딩스를 사겠고 차영수 소장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삽니다. 일진홀딩스 며칠 전부터 매수 네. 의견 주셨는데 네. 오늘 장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시장 지난주에 나와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좀 지수가 좀 올랐다 보니까 다음 주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는 우리가 지수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부분들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이 나올지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지수가 우상향하는 데는 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약간 지수가 주춤할 때는 강력한 이슈가 있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진홀딩스를 다시 한번 꼽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매수세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거의 사상 최대 실적 이어지고 있고 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경쟁률이 거의 700대1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다. 그렇다면 일진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일진 다이아는 수소 연료 전지 탱크 또 이쪽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일진 다이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이아는 일진 하이솔루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일진 홀딩스는 그야말로 알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2023년부터 20만 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 전망할 것으로 내놓고 있고 손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 공모 성공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상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지금 신규 상장주 중에 그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일진 하이솔루스는 수소 탱크 제조에 대해서는 국내에 아주 독보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수소차 관련주 앞서서도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수소차 관련주이면서도 또 우리가 충분히 실적 기대가 될 수 있는 일진홀딩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관련해서 일진 다이아도 굉장히 그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홀딩스를 매수해 보겠다. 채팅방에 벌써 수익이 대박 났는데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이정모 대표님은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차윤수 소장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예, 다 아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좀 약간 강하죠. 근데 삼성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100만 원 터치한 이후에 조정세가 좀 이어졌죠.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공장 가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5, 6공장에 대한 지금 동시 증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현재 CMO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신약에 대한 그리고 위탁 생산에 대한 그 기대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건 플러스 알파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플러스 알파에 포커싱을 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본업에 충실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본업에 대한 기대감들, 오립공장에 대한 증설이 나타나는 저는 증설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소재단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도 증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삼성 같은 경우 단백질 기반에 있어서의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반을 더욱더 확고히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규치가 주목되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늘 같은 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4만 8천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20만 원을 주셨네요. 예. 손절가는 90만 원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종목도 오늘 여러분들 마감에 어떤 종목 살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종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차윤 소장님, 이번 주는 그래도 반등이 나와줬어요.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시장은 그래도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오늘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미리 잭슨홀 미팅을 못 기다리겠다. 나는 치고 가겠다. 이런 종목들이 좀 일부 나서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원래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들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다음 달에 FOMC 회의였었죠. 근데 7월 달에 먼저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정말 툭 하고 튀어나왔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정교하게 지금 발언을 할 것인가. 지금 전 세계가 파월 의장의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 없는 파월 의장이 그냥 섣불리 이번 회견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과연 지금 현재 많은 그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11월 달 테이퍼링,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11월 달 테이퍼링이 이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어떤 언급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말에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한은이 금리를 인상을 했죠. 먼저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은 뭐 이런 악재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내성을 길러가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오는 내일의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나오는 연설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을 다시 잡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복 대표님은 지난주에 이번 네. 주를 전망할 때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그럼 다음 주는 어떨 걸로 예측하시는지요? 이번 주는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어떻게 본다면 정말로 힘들었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시장이 정말 크게 위가 열려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역대급 반대 매매가 일단 나간 상황이고 오히려 매도한 분들이 최바닥권에서 매도를 한 형국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낙폭과대주들이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다음 주에 다소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큰 추세는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오늘 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증시 봐야 되고 우리나라 증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한 주 한 주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좋은 종목을 또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 것은 경제 성장률을 한 4%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백신 접종률 50%가 된다면 어느 정도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은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증시도 조만간에 9월 달을 초를 좀 지나가면서 화랑장이 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후반인 바로 금요일에는 수소로 시작해서 수소로 끝나는데 주 초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삼성전자가 핫했잖아요. 뭐 투자 이야기도 나왔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주 다시 한번 훈풍 불어일으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번 한 주간의 성적표를 보면 다소 아쉽고 실망스럽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삼성전자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외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한 해 투자하는 게 60조에서 100조씩을 해요. 이거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언론에 대고 얘기를 안 해도 그런 정도는 해요. 근데 3년에 230조? 이거는 저는 조금 완전 퍼포먼스였다. 그렇게 좀 폄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금액을 3년 내에 하겠다라고 했다면 삼성전자가 이 정도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일본처럼 되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냉정한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들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수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수소는 상용 트럭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외국계 평가 기관에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수소 물론 이제 좋은 드라마틱한 이렇게 뭐 모멘트가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한 기대 지금 뭐 앞서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직 전기차도 뚜렷하게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괄목할 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소 지금 만약에 제가 수소차를 끈다 서울 시내 2군데인가요? 3군데밖에 연료 넣을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를 구입한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을 포함한 반도체 그리고 수소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차영수 소장님은 이번 주에 이슈를 받은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정복 대표님 그러면은 이번 한 주를 또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키워드를 꼽아볼 수 있을 텐데 관련 수혜주들의 경우에는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도 주가 어떻게 예측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보니까 분명히 치고 가는 종목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업종은 여전히 움직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신규 상장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서 또 소외감 느끼고, 최근엔 낙폭과대주 올랐지만 또 얼마 전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시장에는 수급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향후 미래 실적을 몇 년치 땡겨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러한 섹터들도 우리가 한번 향후 미래 먹거리로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눌려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없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KH바텍도 있고 뭐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중형주 정도도 항상 관심 가져보면서 이 시장 이겨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